11월 6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APEC 합동강요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는 21개 회원국의 외교장관과 통상장관이 모여 11월 10일과 11일에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의제 등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원국 강요들은 올해 25주년을 맞는 APEC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태 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합동 강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APEC 합동 강요회의 계기에 주요 참가국들과의 양자회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윤 장관은 11월 7일 오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별도 회동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현안, 믹타 외교장관 회의 등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일본 아사히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왔는데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제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그 여건 마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견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소위 고노다마 검증을 한다는 것 이후에 일본 교야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었죠. 고노다마는 폐기돼야 된다.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허구로 증명이 됐으니까 강제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홍보해야 된다. 또 한편 정부 측에서는 고노다마를 계승한다 하면서 고노다마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인 역사 교육 일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역사 교육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런 강제성이 없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본 교회에서 나오는 언동을 저희가 보고 판단하면은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지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지통신 요시다입니다. 지금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야기이러면 일단 일본 쪽이 노력이나 그런 거 없으니까 사실상 11월에 정상회의, 국제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예단해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담 협의 체제가 있죠. 국장급 협의 체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니 그런 협의체에서 조금 진전된 그런 논의가 있어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MBN 정광재 기자인데요. 이 독도 입도지원센터 철회 문제로 상당히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또 이 철회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반향이 커질 거라고 외교부는 예상 못했나요? 독도 입도지원센터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 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든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 게 정부 내에 확고한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다만 입도지원센터 문제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매경의 김기정 기자입니다. 그럼 이번 고려에서 외교적 사안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사실과 다르다,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과 다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의 이용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관할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는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셨느냐 하던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그런 기조하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도 입도지원센터 관련 결정에서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토 주권 행사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관련된 사항이고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하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윤병세 장관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보도 내용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반론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열리는 회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이 가타부타 있었다 없었다 그런 식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총리실에서는 글쎄요. 그건 아시겠지만은 회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본 입장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나라 대변인도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 회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KBS 예. 외교부 장관께서 그런 독도 관련한 그 기사화된 입장을 실제로 말하셨는가 여부를 좀 묻고 싶거든요. 회의 내용 전반적으로 알려달라는 말씀이 글쎄요. 아니고요. 제 답변은 사실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답변입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TV조선입니다. 스가 요시대 장관이 한국의 독도 시설 중단은 외교적 성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와 고위 인사들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변형태 외무장관이 54년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보듯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만행에 대해 반성은커녕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부질없는 것입니다. 일본 측이 그러한 행태를 계속 보일 경우 아시아와 세계에서 존경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일보 김청준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도는 우리 영토의 일부이고 어떤 영유권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그런 회의에 왜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셔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셨는지 그거 하나랑요. 그렇다면 외교장관이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독도 저반 시설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저반 시설이요? 입도 지원센터에 대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외교 사안이 하는데 왜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국무조정실에는 영토 관리 대책단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단을 통해서 정부의 각 부처, 독도 관련된 각 부처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독도는 제3국학의 협의의 대상이 아닌 고유의 우리의 영토입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 부당한 영유권 주장하는 나라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외교 사안은 외교적 협의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당한 주장이 왔을 때 외교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대응 차원에서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외교부 입장. 입도 지원센터에 대한 외교부 입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묻면요. 일반론적으로 독도에 대형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저희 입장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의 이용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관할 사항입니다. 독도에 대한 대형 시설물 설치는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 시설 안전 문제, 독도의 문화재적, 역사적 가치, 환경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면요.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무슨 안전행정부 소관이고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환경부 소관일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게 좀 외교부는 그러한 협의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협의의 대상으로서 그 참석의 대상으로서 참석해서 그 입장을 표명하고 또 이런 협의에 나름대로의 판단과 뭐 판단이겠죠. 그런 것들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런 결정이 스가 관방장관의 자기의 자국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성과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외교부에서 이게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이런 비판 여론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빌미를 줬다 이거죠. 착각은 자유죠. 또한 한계도 없습니다. 제 대답은 그겁니다. 네. 이게 데일리안의 김소정입니다. 이게 입찰 공고가 났다가 취소가 된 사안인데요. 그러면 그 관계부처 회의 때 윤 장관께서는 처음부터 참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부터 참석을 하시게 된 거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회의체를 운영하는 쪽에다 문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KBS 이정민입니다. 여러 번 저희가 총리실 서면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럼 이번 결정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요. 이번 결정에서 외교적인 고려나 어떠한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이미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는 최초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 독도 입도센터 건설이 사실상 포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여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그 이후에 결정된 바가 없고 재반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해 갖고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의 그 당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대외적으로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외교부는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이고 독도의 이용 및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관할 사항이다. 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 하에서 독도에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자체의 판단, 주권적 결정입니다. 제3국의 부당한 영유권이라든지 제3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저희가 고려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검토할 때는 그럼 기존과 같은 입장을 윤병세 장관이 또 그 회의에 참석해서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재검토한다고 그랬었죠? 예. 재검토 과정에서 그때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사실 그게 가상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 장관이 제가 현재 참석하신다 안 하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겠고, 참석하신다면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식견 판단에 따라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제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상 육지의 시설물 혹은 그 시설물이 야기할 수 있는 해양 오염에 대해서 어떤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그 해양법 관련된 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긴 그렇고 이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 알고 있는데 이 앞에서 제가 제 기억에만 의존해갖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라 그러나요? 무성의할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국제법률국의 그 해양법 전문가한테 그 유권적인 해석을 좀 받아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해양법 관련된 국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이제 유엔 국제 해양법 재판소와 이제 사법 재판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이제 메커니즘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 법률적 해석은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독도 문제를 제소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머니투데이 오세준 기자입니다. 그 아까 나온 질문의 좀 연장선상인데요. 그 조달청 공고 취소 시점과 관계장관 그 회의에서 윤병세 장관이 말했던 그 시점 차이가 있는데 이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 여부 문제가 아니라 해수부가 어차피 독도에 관련된 여론이든 뭐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비난이든 뭐 칭찬이든 이런 게 다 외교부로 올 수밖에 없고 외교부랑 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해수가 그 전에 이 독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뭐 어떤 부처 간의 협의나 뭐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는지요? 질문 중에서 나온 그 일자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아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31일 날 조달청에 게재되었던 입찰 공고가 내려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의는 1일 날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영토관리대책단 이 주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그 관련 부처 간에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사업 추진 전부터 사업 추진 입안을 했을 때부터 그 추진했던 단계부터 외교부가 그러면 그 입도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고가 났으니까 공고됐은 시점부터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조달청 공고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그 일을 담당하니 사실 국무조정실에다 문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조달청 공고라는 것은 모든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인데 지금 여쭤볼 수 있는 그 입찰 공고가 나기 전에 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외교부가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답변 드릴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아니면은 국무조정실 쪽에서 답변해야 될 것이면은 그쪽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있습니다. 또 이거 네.
그거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헤럴드 경제 원호입니다. 아까 그 독도에다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체 판단이다라고 했고 제3국의 주장을 고려하면 사실상이 아니라는 것은 관련돼서 그 시설을 짓든 안 짓든 우리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에는 전혀 가감이 없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게 사실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예, 지지돈신 요시다입니다. 그 다른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윤 장관님이 에이펙을 가를 때, 미국이나 일본 하고 외상 회담할 예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장관 중국 외교부장하고는 11월 7일 오전에 면담 회담이 잡혀 있고요.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하고도 오후에 잡혀 있고 또 다른 나라와의 양자 회동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도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으십니까? 아까 일곡의 가치도 없다. 교도통신의 마스모토 기자입니다. 관반장관 발언에 대해서 일곡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네. 관반장관 외교적인 성과라는 말은 안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본 쪽이 주장한 것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았겠냐, 네, 그런 네. 데도 얘기를 했고, 네. 일곡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혹시 일본 관반장관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3국 외교장관이 우리 영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그리고 외교장관으로서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한 것도 고려해서 판단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변인님, 착각은 자유라는 말씀 아주 잘해 주셨는데,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일본 측에서 우리가 독도에 관련돼서 뭐를 할 때마다 무슨 성명이나 뭐가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그것까지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번에 국한 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